안녕하십니까, 챙기쌤입니다. 오늘은 뜨거운 감자죠.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논란인 학점은행제 현실 차별 또는 편입생 현실 차별, 이런 이야기를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할 때 또는 편입을 준비할 때 과연 내가 이 학점은행제로 준비를 함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을까 라는 점이 이제 걱정이 되기 때문이죠. 챙기쌤도 물론 학점은행제를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걱정이 들었고 찾아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오늘은 과연 그 이야기를 수없이 많은 케이스를 다룬 챙기쌤으로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주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점은행제 차별, 차이 없을까요?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게 확실합니다. 그 차이는 0.1%입니다. 네, 0.1% 정도고, 물론 어떤 상황에 따라서 한 5%에서 10% 정도로 놓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정도를 살펴보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정도인 0.1%, 1%, 5% 정도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분명히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하고 편입을 하는 데 있어서 디스어드밴티지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차별은 있다라고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게 거의 미미한 수준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수능 시험장에 가서 수능을 보고 정시로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학교를 갈 때. 근데 그 정시 전형도 살펴보면 학생부 내신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결 사항이 들어갑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정시는 수능으로 알고 있죠. 수능 점수로 가는 게 바로 정시다. 하지만 그 정시 전형에도 분명히 학생부와 내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결사항 이런 게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은 수능으로 간다고 알고 있을까요?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나요? 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큰 차이가 없어요. 네. 편입 시험이 되게 중요한 거지, 전적대 성적을 많이 보는 학교가 아닌 대부분의 인서울 학교는 직접 편입 시험을 출제를 하고 그 시험에 따라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즉, 학점은행제로 매년 수없이 많은 합격생이 나오고, 그런 이유는 이 편입 시험 제도의 특성에 따른 것인데요. 정시와 같다고 보면 됩니다. 즉, 편입 시험을 잘 보면 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학점은행제에 대한 차별, 그러니까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하는 데 있어서 차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합격을 하는 데까지는 차별이 없다고 했죠. 그럼 또 이런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편입생은 과연 차별이 있지 않을까요? 편입생은 1학년부터 합격한 친구들과 차별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떤 답을 해주는 게 맞냐? 편입생은 차별이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미미합니다. 왜냐? 졸업장도 똑같이 나와요. 그리고 어디 취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자리에 갔을 때 또는 친구들과 얘기를 할 때 편입생을 절대 차별하지 않아요. 편입생도 그만한 노력을 해서 그 대학교에 합격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졸업장에서도 편입생을 표기하지 않겠죠. 그리고 추가로 여기서 얘기를 해주자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직접 지금 얼마 전까지 장관을 하시다가 이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온 분이 계세요. 그분도 K대학교에,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죠. K대학교의 편입생 출신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되게 높은 분 계세요. 이제 대통령 그 밑에 정도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가신 분 있죠. 이 분도 집이 너무 어려우셔서 검정고시로 시험을 패스하고 고졸 자격증을 딴 다음에 이제 대입 시험을 봐서 K대학교에 가신 분이세요. 즉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 편입생의 차별 아니면 어떤 차별 이런 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충분히 극복이 가능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번 더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차별이 있을 것 같아. 그럼 이거 준비하지 않을 건가요? 노력하지 않을 건가요? 아니죠. 앞으로 나갈 겁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 차별이 있을 거면 다시 수능을 봐서 명문대학교에 들어가고 거기서 다시 편입 준비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과연 지금 상황에서 바꿀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포인트를 잡고 거기에 노력을 쏟아야 된단 말이죠. 내가 바꾸지 못할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고 걱정해서는 단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해야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사례들을 직접 선배들이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은 내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 이런 사례들은 뭐 편입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학벌 차별도 있죠. 예를 들어 명지대와 서울대. 분명히 서울대가 훨씬 높은 대학교고 가기도 힘든 대학교고 사회적 인식도 좋은 대학교입니다. 그럼 서울대 나온 학생들만 모두 다 성공해야지 왜 명지대학교 나온 학생이 성공을 할까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분명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건 맞아요. 그만한 노력을 해서 서울대를 간 거니까 사회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명지대학교 나온 학생도 성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례를 잠깐 하나만 들어드리자면 명지대학교에 나와서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만든 분이 계세요. 창업자죠.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만드는 분이 계신데 이 회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는데 이 애니팡이라는 게임을 만든 회사를 이제 주식시장에 IPO라고 하죠. 기업 공개를 통해서 몇 천억 원을 번 분이 계세요.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가장 유명한 테슬라 아시나요? 전기차 회사인데 이제 테슬라의 창업자이자 CEO인 앨런 머스크, 뭐 일론 머스크라고 부르는데 이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남아공 출신이에요. 남아공 출신인데 아마 제가 읽었던 요 책 있죠? 요 책 옛날에 읽었는데 이 책에 기억나는 부분도 아마 집안이 그렇게 막 부유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서 캐나다로 아마 할머니 집인가로 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대학교를. 근데 거기서 또 미국의 어떤 대학교로 편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차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차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 건 맞은데 그 정도가 되게 미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과 동일한 정도로 미미하다. 즉 극복이 가능하고 그 극복이 가능하니까 나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죠.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내 자신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미래는 여러분 편일 것입니다. 즉 노력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죠. 쌤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미래는 반드시 노력하는 자의 것이고 그 미래는 우리 편이다. 우리가 노력하는 한 그런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합격생들과 뭐 성공 사례들이 매년 나오고 있어요. 매년 나오고 있고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뭐 지금 성적이 안 좋고 또는 내가 지금까지 노력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게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건 절대 오산이에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이 순간 아마 뭐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또는 미래에 대한 의지가 있으니까 이번 영상을 보고 있겠죠. 여러분이 이번 영상을 보고 있는 이유는 그것일 건데 지금 당장 시작을 하면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정말 수많은 사례가 끊임없이 나올 거예요. 미래에도. 당장 내일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달 뒤에 나올 수도 있고요. 뭐 2달 뒤에 나올 수도 있고요. 1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10년 뒤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사례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당신 되지 말란 법이 없다는 거죠. 그럼 오늘의 얘기는 이것으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쌤이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고 매년 뜨거운 감자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노력해서 우리 친구들 모두 원하는 바 이루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